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는 브레인스토밍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방법론은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 사람이 자유로운 의견을 내고 이걸 가지고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어떤 여기에 관련된 주제라고 하게 되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으면 되는 부분들이요.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순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또 분류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거는 1940년대에 광고 전문가인 알렉스 오스본이 개발을 했고요.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주요 내용들은 자유로운 아이디어 발상을 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참가자들이 제한 없이 생각을 말하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참가를 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아무런 말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이나 평가 같은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평가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제안을 하면 돼요. 누구나 편하게. 자,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난 다양한 아이디어를 존중을 해요. 이 주제에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뭐 코믹한 거든 아니면 좀 얼토당토 않는 거든 그냥 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선정을 할 때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야, 뭐 그런 의견을 내 이런 식으로다가 비난을 한다든가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획기적인 생각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결과에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유도하는 방법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자의 어떤 사회자나 혹은 요 그 회의를 리딩하는 사람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초기에는 결과를 만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성이나 가능성을 도출하는 데 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맨바닥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 혹은 아이디어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방향을 찾는 부분으로 가면 되고요. 이 브레인스토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거치면서 그 품질을 좀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교화해가지고 실제 실현 가능한 걸로다가 만드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협력과 상호 보완이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랑도 결합하는 머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머지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그룹핑되고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크게는 원래는 그냥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룹 브레인스토밍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고요. 개인 브레인스토밍은 그냥 혼자서 일기 쓰듯이 문제를 탐구하면서 계속해서 뭐 일기장에 쓰든 아니면 아이디어 노트에 쓰든 아니면은 마인드맵으로 그리든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 생각한 걸 가지고서 실제 사람들이 더 많이 평가를 받고 싶다면 그룹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살을 붙이면 돼요. 자, 그룹 브레인스토밍은 여러 명이 참여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때 유용합니다. 전자 브레인스토밍은 온라인 도구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요. 요즘은 이제 온라인 도구 같은 것들이 많기도 하고요. 뭐 줌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인드맵 툴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룹으로다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비대면일 때 혹은 원거리일 때 혹은 해외에 이렇게 팀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조금 좋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의 개념일 뿐이고요. 개인하고 그룹 이런 부분들을 하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무래도 그룹 브레인스토밍이 대부분이죠. 그걸 도출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자,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로 나열이 되고 있지만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주제나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것들이 정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규칙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요걸 규칙을 설정한다 그러는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되 비판하지 않고 창의적인 존중을 하는 규칙이라는 거, 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룰 사전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어떤 양을 중시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많은 양을 도출을 해서 거기서 추려내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최대한 많은 의견을 줄 수 있게끔 도출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분위기를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아이디어 도출입니다. 참가자들이 생각나는 모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바로바로 적어두면서 볼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대형 전광판이나 혹은 칠판 같은데 거기다가 바로바로 적든가 혹은 그 포스트잇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의견 낸 걸 갖다가 카테고리에 붙여가면서 하는 것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이나 아니면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적어가면서 하는 게 실시간 그리고 흥미를 좀 돋을 수 있고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실시간적인 의견들을 받는 게 중요해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혹은 다른 사람이 살을 붙여주는 거, 의견을 더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아이디어 분류 및 평가가 필요해요. 브레인스토밍이 끝난 다음에는 수집된 아이디어를 분류를 해요. 주제별로 혹은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으면 유사한 것들을 갖다가 그룹핑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의 주제로다가 다시 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현실성이 높거나 한 것들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걸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선정이나 실행 계획을 또 수립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전체적인 이러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뭐 규칙들을 더 넣어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는 가장 큰 게 비판을 금지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하지 마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 같은 걸 줄이려면 팀도 보면 이렇게 약간 윗선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죠. 뭐 임원진이라든가 약간 의사결정에서 비판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빼고 회의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계별로 첫 번째는 막내들끼리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중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 뭐 실제 관리자들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이제 그 임원급들이 실제 의견을 줄 수 있는 급들로 해서 한 세 번 정도로 하기도 합니다. 요건 뭐 주제에 따라 혹은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빌드업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양을 중시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발상을 장려할 필요도 있어요. 틀에 박히지 않는 독창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좀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사회자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사회자도 뭔가를 강압적이고 끊는 사람이 사회자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백분 토론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끊어주기보다는 밸런스 있게 아이디어를 잘 끌어내고 농담도 좀 해가면서 분위기를 자유롭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격상으로는 약간 활달한 친구들, 그리고 조금 소셜에 가까운 친구들이 조금 사회성이 좀 좋은 친구들 놓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자유로운 발상을 장려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아이템들을 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룹핑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자, 새로운 게 나왔을 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통해서 하나 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를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이 한 명이 또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녹취를 해도 되고요. 뭐 참석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회의 녹취를 한 다음에 AI로다가 요약도 할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구들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쓸 수 있는 건 다 쓰세요. 자, 여섯 번째는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끊지 말고 충분히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또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분포가 고르지 못한 것들도 좋은 것들은 아니에요. 자유롭게 권하는 주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고르게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한쪽의 의견을 계속 듣게 되면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시간 제한이 또 필요하기도 해요. 아이디어 도출 시간, 1시간만 하겠습니다 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주게 되면은 정말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또 계속 늘어지게 돼요. 그래서 좀 컴팩트하게 30분만 할 건지, 1시간을 할 건지 시간을 두고 고르게 어떤 그 참여자들의 시간을 배분해 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다고 해서 딱딱 뭐 배분할 필요는 없고 밸런스 있게 끌고 가면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 룰을 먼저 설정해야 되고, 그 보드판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칠판 같은 데다가 처음에 룰을 사회자가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룰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 룰을 어긴다, 혹은 자꾸 그거를 벗어나서 비판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자가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말하는 것들을 조금 줄여줄 수도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해관계자들, 주체들의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요. 진행자는 말 그대로 브레인스토밍을 주관하거나 규칙을 잘 설명하고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들의 어떤 의견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가 충분히 도출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비판 없이 진행되거나 토론이 산만하지 않게끔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자는 실제 이러한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잘 요약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유사한 것들을 잘 묶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참여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잘 참여하고 아이디어 잘 제시를 해주고요. 다른 것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좋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들도 있으면 좋습니다. 검토자들, 어, 브레인스토밍 종료된 후에는 아이디어를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 가능성 같은 것들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필요시에는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최종 결정 자료들을 또 제공하기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룰 베이스로 할 것인지,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